자, 우리가 이제 16강하고 17강 들어가는데 완전히 똑같아. 지칭어 올소 연결사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자, C는 항상 하위권. 자, A는 항상 상위권. B는 기복이 심하다. 요 둘은 지식의 관점에서는 똑같은데 방식이 다르다. B는 해석을 열심히 해. 해석이 잘 되면 넘어가고 해석이 안 되면 세게 읽고 여기서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읽어버려. 얘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센서를 켜고 읽으니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하면 천천히 읽고 중요하면 세게 읽는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만나는 게 아니고 중요 센서를 켜고 해석을 한 거야. 자,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니까 B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눈으로 따라오는 B를 따라 죽이기 위해서 변장을 해. 변장은 재진술과 지칭어다. 됐죠? 자, 그러면 중요한 정보라는 게 주제에서 뭔지는 다 설명을 했고 순서 구간에서는 지칭어 올수 연결사가 중요해. 따라서 얘를 먼저 발견을 해. 그리고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인 약속이 정해져 있다 했잖아, 애들은.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지면 가는 거고 안 지켜지면 못 가. 둘 중에선 당연히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해. 자, 볼게요. 칠판. 자, 순서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야. 지난 시간에 흐름 무관으로 주제에 대한 복습과 순서에 대한 예습을 했고, 자, 오늘은 본격 순서 A, B, C별하고 문장 삽입을 할 거야. 6문제니까 4문제, 4문제, 4문제에서 3번에 끝낼게. 얘는 4문제, 4문제, 4문제로. 15강이 6문제, 16강이 6문제니까. 자,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만 갖고 끝낼 수 있어. 자, 우선 다시 한번 지칭어 올소 연결사가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단 말을 간단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더 빠르게 할게요. 칠판. 자, 지칭어가 혼자 나오면 대명사, 명사를 달고 나오면 형용사야. 얘들은 대명사든 형용사든 무조건 걔가 받는 게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다시 한번 순서 문제는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순서 구간에서는 앞에 뭐가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 당연히 얘들을 세게 읽어야 돼. 왜? 얘들은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약속이 있는 애들이니까 엄청 간단한 거야. 자, 그럼 지칭어를 찾고 세게 읽어. 단, B를 죽여야 되잖아. B는 뭐야? 재진술에 약하잖아. 따라서 이 명사의 두 개의 스펠링이 동일한 건 1학년 때. 그치? 3학년 때는 달라진다. 그럼 요 그림은 뭐가 들어가? B가 약한 지칭어하고 재진술이 다 들어갔잖아. 지칭어, 재진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엄청 중요한 코드. 됐죠? 자, also. 자, 연세대 또한 합격했어요란 말을 읽는 순간 이걸 보면 뭐야? 아, 얘는 하나 더 합격했구나. 이걸 바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죠? 올소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칠판. 연결사는 대박인 게 앞에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맞출 수 있어. 언제 연습했어? 주제에서 연습했지? 1 플러스 1은 2라고 봤을 때 가운데가 연결사야. 그러면 얘는 왜 중요했어? 주제의 심화 구간인 빈칸 밑줄 낱말을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던 거지. 됐죠? 잘 봐. 가랑비 독해 숙제를 아직도 이상하게 해. 잘 봐. 가랑비 독해 숙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쭉 보고 영어 문장을 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형광펜 쳐.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깨끗하게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 이게 기본이야. 자, 이게 익숙해졌어. 그런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게 익숙해졌으면 요 두 개를 연습하는 거야, 집중적으로. 연결사가 만나면 스탑, 지칭어를 만나면 스탑, 가랑비 독해 한 줄 해석 자료를 공부하다가 요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스탑. 앞에를 쭉 읽어. 연결사가 나왔어. 멈춰. 어떻게? 뒤를 예상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선생님, 저 중간고사를 망쳤어요. 그러니까 뭐야? 기말고사는 잘 봤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하는 거라고. 두 번째. 자, 지칭어가 나오면 멈춰. 얘는 어떻게? 얘가 받는 게 앞에 있는지 확인을 해.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요 두 개만 해도 영어가 엄청 늘어. 엄청. 칠판. 잘 봐. 자, 이 문장을 읽었어. 근데 애들은 여기에다가 형광펜 표시를 안 해. 왜? 내가 턴을 알고 투도 안다는 거야. 뭐뭐 쪽으로 돌다 이런 거 아닌가? 뭐뭐 쪽으로 돌다 턴 투. 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뭐야? 관심을 기울다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 그럼 내가 이걸 틀린 걸로 판단을 하고 형광펜 표시하고 학습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야? 맥락을 봐야지. 단어가 아니잖아. 문장 속에서 걔의 의미를 봐야지. 내가 못생겼는데 성형수술하고 엄청 잘생겨졌어. 그러니까 평소에 길에서 나한테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나를 이렇게 돌아봐. 그럼 뭐야? 관심을 기울이다, 관심을 보이다 이런 말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연습을 하라고. 뭔지 알겠지? 자, 이게 한 줄 해석이야. 선생님, 저 다시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라서 형광펜을 쳤는데 다시 보니까 돌아보다가 아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로 해석이 돼. 그럼 이제 한 줄 해석은 잘 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이러한 증가하는 관심, 그럼 앞에는 growing interest가 있어야 되겠네요 라고 떠올려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인턴이 있으니까 뭐야? 인턴은 인과연결사잖아. 그럼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겠네요. 그럼 이 앞문장과 이 문장에서 this하고 인턴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앞문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 growing interest가 있어야 돼. 있는지 봐봐. 집중해라, 이 새끼야. 자, 여기 growing interest가 있어야 돼. 있는지 봐봐. 그러잖아.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서 this growing interest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 growing interest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이게 재진술이라고. 자, increasing을 growing으로 받은 거고 turn to를 interest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은 뭐야? 얘하고 얘는 연결이 안 되네. 왜? 앞에 interest가 없으니까 이러고 자빠졌다고.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재진술이 걸린다는 걸 꼭 기억을 하라고. 그 다음에 얘가 있으니까 얘는 원인이고 얘는 결과잖아. 관심을 기울였잖아. 관심이 늘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연습을 제발 좀 해보라고. however가 나왔어. 그 순간 어떻게 돼? 뒤에는 반대말이 나온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러잖아. 봐봐. 글을 읽을 때 잘 봐. 글이 3시 방향으로 출발을 했어. 그럼 나는 뭐야? 혹시라도 9시 방향으로 뒤집어지는지만 보면 된다 했잖아. 글이 3시 방향으로 출발하면 계속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 이렇게 읽으면 된다니까.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however가 나왔으니까 뭐야? 9시 방향으로 내용이 뒤집히겠네. 이렇게 예상하고 읽으라고. 뭔지 알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재진술이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시나 1시가 나오잖아? 2시나 1시가 나와도 이제 나는 그걸 3시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4시나 5시가 나와도 3시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같은 방향이니까. 방향은 2개밖에 없다니까. 이제 알겠지? 이렇게 좀, 이 그림을 갖다 내가 어릴 때 독해에 눈 뜰 때 좀 내가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이었어. 문장을 이렇게 읽어라. 자, 헨스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는 결과. 더 임밸런스가 나왔어. 그럼 앞에는 뭐가 있어? 불균형이 있겠지. 그럼 어떤 불균형이 있겠어? 앞에는 예를 들면. 야, 미친놈들아, 너는 해석 90, 중요 정보 10으로 읽더라. 그럼 이걸 바로 뭘로 받아? 이 임밸런스로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촌스럽게 이 임밸런스라는 단어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멍청하게. 그렇죠? 예시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쉽고 명확하게 특정한 예시를 주겠구나라고 예상하면 되지. 됐죠? 잘 봐. 자, 그럼 잘 봐봐. 진짜 엄청 간단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가 느끼는 건데 생각해봐. 수험생이야. 수능 영어를 준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어 수학에 피해를 안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봐봐. 얘들이 지식이 똑같다니까. 근데 차이는 뭐야? 얘는 목표 없이 해석하고 얘는 목표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 차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쌤 그러면 A는 중요 정보를 잘 찾나요? 이게 아니야. 중요 정보를 잘 찾은 게 아니고 A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야. 그럼 어떻게 돼? 키가 작거나 날씬하거나 여자를 안 보잖아.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중요한 걸 세게 안 읽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걸 세게 읽은 거라니까. 제발. 그러니까 지식으로 발전하려면 너무 느려. 단어 실력, 독해 실력 좋지. 근데 그 지식만으로 가면 너무 느리고 기복이 심해, 점수가. 제발 지식과 방식을 같이 가져가자니까. 숙제 잘하면 지식 늘고 수업 잘 들으면 방식 늘고. 이제 알겠지? 칠판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순서 문제를 풀 땐 나도 모르게 지칭 올수 연결사를 만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풀이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 쓱쓱 읽어. 약간 속도감 있게 쓱쓱 읽다가 얘를 딱 만나면 나도 모르게 뭐야? 탁 느려지면서 정확하게 읽는 거지. 그래서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풀의 센서를 켠 상태에서 디폴트는 뭐야? 속도감 있게 쓱쓱 읽어. 하지만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풀이의 센서가 켜지는 순간 속도를 팍 느리고 정확하게 읽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아니고 중요 정보가 남게 돼 있어. 됐죠? 자, 발견하고 해석하는 거야. 해석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게 아니야. 제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거에 대한 센서를 존나 예민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실판.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이 세 개의 밸런스인데, 자, 해석은 실력이고 얘는 약간 시력이야. 얘는 지식이고 얘는 방식이고 이런 느낌인 거지. 밸런스는 사사이가 제일 좋아.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려면 연습, 봐봐. 내가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럼 너는 시험장은 해석을 100으로 해버려. 나도 몰랐다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애들이 시험장 갔다 오면 해석 100으로 풀고 다 틀려오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연습해야만 이렇게 된다고. 됐지? 자,
B를 죽여야 돼.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해석은 어려워지고 중요 정보는 많아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잖아. 자, 옛날에는 해석이 쉬우니까 중요 정보가 없었어. 근데 해석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됐죠? 자, 끝말잇기처럼 풀면 돼. 칠판, 해운대, 대학생, 생기부, 부모님. 이 느낌이야, 그냥. 칠판. 자, 우선 A는 가능성이 극히 낮아. 왜냐면 A가 1번이 되면 B가 맞아버려, 얘가. 그래서 우선 내가 시킨 대로 해. 자, B하고 C만 놓고 예상 1번을 하는 거야. 가능성이 극히 낮아. 칠판. 자, 그럼 끝말잇기니까 어떻게? 주어진 문단의 끝부분, 그 다음에 B, C의 앞부분을 읽는. 이렇게 읽으면 끝말잇기가 되잖아. 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이 끝말잇기를 해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해석해 봤더니 초록색이야. B, C 앞부분을 봤더니 여기가 초록색이야. 예상 1번 네가 먹어. 한 번 더. 자, B의 끝부분, A, C 앞부분. 네가 예상 2번이네. 자, A의 끝부분이 빨개. 그럼 여기는 빨갛게 돼 있어. 만약에 이거 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별표 치고 도망가야 돼. 잘 봐.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예상 1번, 예상 2번, 예상 3번을 했는데 얘는 50% 정도 맞고 얘는 100% 맞아. 왜 그래? 그 예상이. 예상을 했는데 얘는 50% 정도 맞고 얘는 100% 정도 맞아. 그 이유가 뭐야? 써줬어. 얘는 해석으로 예상하고 얘는 중요 정보로 예상하기 때문이야. 칠판. 이 예상을 지칭어, 올소, 연결사 등 중요 정보를 이용하면 100% 맞게 돼 있다고. 자, 왜 그래? 잘 봐. 말했잖아. 지칭어, 올소, 연결사는 앞에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다 했잖아. 그럼 잘 봐봐. 이 문제는 무조건 단락의 앞부분에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주게 돼 있어. 그럼 얘를 발견해. 그리고 얘의 언어적인 약속을 해석해. 그럼 얘는 어디야? 주어진 문단의 끝부분으로 연결이 된다고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얘를 발견해. 올소의 언어적인 약속을 찾아. 어디에 있어? B의 끝부분에 있다고. 자, 얘를 발견해.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을 찾아. 어디에 있어? A의 끝부분에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야? A, B, C, B는 무조건 단락에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줄 거니까 얘를 갖다 찾고 얘들의 언어적인 약속을 해석하면 그냥 무조건 맞게 돼 있다. 아주 쉽게. 됐죠? 차이점은 뭐야? 요즘 어려워졌잖아. 왜 어려워졌어? 이게 어려워져. 이게 많아진 거야. 잘 생각해봐야 돼. 얘가 많아진 거라니까, 얘가. 그러니까 계속 얘는 어렵대. 근데 얘는 뭐야? 이건 똑같아. 본질을 봐야 돼. 아니, 당장 다음 주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아니, 1월 달에 오늘 이렇게 풀었잖아. 수능 특강도 그대로 풀리잖아. 보여줄게.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잘 봐. 자, 예상 1번이 B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어? A하고 C에서 예상 2번을 골라야 돼. 그럼 어떻게? B의 끝부분하고 A의 앞부분 또는 C의 앞부분을 비교해서 끝말잇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예상 2번의 관점에서 B의 끝부분하고 A의 앞부분, C의 앞부분이 완벽하게 50대 50이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이럴 땐 잽싸게 A의 끝부분하고 C의 끝부분을 봐. 그럼 둘 중에 마무리하는 애가 나올 수 있어. 인과 연결사 이런 걸로. 그럼 걔가 3번이 된다고 돼.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됐죠? 자, 갑니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자.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데 이 더를 지칭어로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이 더는 서치나 디스 이런 애하고 달리 10번 중에서 두세 번이 찝찝해.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쓰기엔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내가 기준점을 잡아줄게. 잘 봐. 1분만 집중해. 관사라는 건 어와 더가 있고 얘들의 이름은 어는 부정관사, 더는 정관사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자, 그러면 언제 부정관사를 쓰고 언제 정관사를 쓸 건지에 대한 기준점은 뒤에 나오는 명사야. 뒤에 나오는 명사가 불특정이면 부정관사를 붙이고 특정이면 정관사를 붙이는 거야. 내가 얘한테 야 볼펜 하나 줘봐. 그럼 give me a pen이야, give me the pen이야? 그때는 give me a pen이야. 왜? 얘가 어떤 걸 줄지 모르잖아. 근데 얘가 생일로 어떤 펜을 받았다고 자랑을 한 거야. 명품 펜이라고. 막 그걸 이야기했어. 그럼 내가 야 그 펜 줘봐. 그럼 뭐야? give me the pen이 되는 거지. 특정이 된 거니까. 이해되지? 칠판 봐. 자, 그러면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이 지칭어 더 얘는 어디 앞에 붙어? 특정한 명사 앞에 붙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약간 꼬여. 명사가 특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1번만 쓰는 거야, 우리는. 왜? 우리는 앞에서 언급이 됐냐만 활용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 이해돼? 따라서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얘가 유일한 명사인지 체크해. 생각해봐. 내가 유치한테 야 태양을 봐. 그랬더니 얘가 어떤 태양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 왜? 유일한 건 이미 특정이 된 거잖아. 그렇잖아. 내가 태양을 봐 그랬는데 얘가 어떤 태양요? 그럼 미친놈이지.
왜? 세상에 유일한 건 이미 특정이 된 거잖아. 이해되지? 칠판.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게 유일하거나 특히 얘가 잘 나와. 뒤에 수식어가 있는지를 봐. 그래서 요 두 개일 때는 이 더는 세모 표시를 하고 쓰지 마. 가능하면. 뭔지 알겠지? 근데 요 두 개가 아닐 때가 10번 중에 7번 정도 나온다고. 그때는 무조건 쓰는 거야. 됐죠? 칠판. 갑니다. 우선 come up with의 밑줄. come up with의 밑줄. come up with.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휘 같은 거 따로 손 안 대. 이렇게 하면 흐름이 끊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꼭 봐줘야 될 단어 같은 거 문제풀이 전 또는 후에 하는 거야. 칠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O고 여기는 X야. 근데 come up이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느낌을 기억하면 돼. come up, 올라오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걸 갖다 come up with 이렇게 쓰고 엄청 중요한 수거야. 꼭 기억해야 돼. come up with. 뭔지 알겠지? 목적으로서 이런 애들을 가져. 이런 애들이 뭐야? 떠오르다 이런 느낌이야. 됐지?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떠오르다 이런 느낌으로 엄청 잘 나와. 꼭 기억해야 돼. 됐죠? 갑니다. 자, 그냥 그림이 똑같아. 판서가 바뀌면 안 돼. 자, 네 문제 다 똑같이 그릴게. 이걸 이용해서 네 문제를 맞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문제를 이용해서 이걸 숙달시키는 게 목표야. 칠판. 갈게요. 자, 강하게 읽어야 되는데 35번은 1번 선택지까지 세게 읽으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 A, B, C, B라고 문장 삽입은 주어진 글을 열심히 읽어야 돼. 칠판. 읽어볼게. 학계에서는 당신은 배웠습니다. 뭐라고? 결과를 작성하라고. 어떤 식으로? 나 가설을 떠올려 봤어. 그런 다음에 그 가설을 실험해 봤어. 그리고 나서 그걸 증명했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실험하고 그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럼 네가 어떤 걸 발견한 결과를 갖다 작성할 때는 이 순서로 작성하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지.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고. 그지? 칠판.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잖아. 칠판 흘러갑니다. 잘 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목표 없이 열심히 해석하면 요 두 개가 5대5의 느낌이 나. 근데 A처럼 목표를 가지고 해석하면 9대1의 느낌이 난다고. 제발. 지식은 똑같은데 방식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 칠판.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이용한 끝말잇기를 하겠다. 이게 몸에 밴 사람은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여? 무의식적인 발견이라 했잖아. 이렇게 보인다고. 지칭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그냥 읽으면 요게 5대5지만 댐을 이용해서 읽고 디스를 이용해서 읽으면 9대1로 바뀌어버린다고. 이 차이야. 지식은 똑같지만 방식이 엄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제발 열심히 목표 없이 열심히 읽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읽으라고. 그래야만 1분 30초 안에 한 문제를 갖다 정확하게 풀 수 있다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야? 순서 구간에서 우리의 목표는 지칭어, 올소,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을 확인한다. 이게 다잖아. 칠판, 댐부터 확인해 볼게. 자, 댐. 그랬을 때 얘는 뭐라 그래? 이슨 단수, 댐은 복수. 이런 헛소리하고 자빠졌다고.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미친놈들이야. 이런 애들은 댐, 복수. 그럼 여기를 복수로 보겠지? 그럼 얘가 눈에 들어온다고. ideas 이렇게 되잖아. 복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읽어? 선생님, 지난달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1월 달에도 배웠잖아요. 지칭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문장 전체를 활용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머물다, stay란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복수 명사여야 된다고.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stay의 주어가 되기엔 다소 이상하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한 10점, 20점 이렇게 되는 거지. 한 10점 정도 또는 20점 정도? 이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C를 봐볼게. 칠판. 100번 양보해서 30점 줘도 된다니까. 자기 기준만 잡으면 돼. 30 줘. 그럼 얘가 30보다 높냐 낮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칠판. 자, this way를 갖다 목표로 잡겠지? this way를 목표로. this way를 목표로 끝말잇기를 해. this way를 목표로. 그럼 어떤 느낌이 나? 칠판. 자, 이런 식으로가 뭐야? 가설을 갖다 세우고 실험하고 증명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너무 깔끔하잖아. 나쁘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뭐야? 난 솔직히 이렇게 하면 60이라고 생각이 돼. 60점. 그럼 만약에 이게 저질이라서 그러지 얘가 50점이면 너무 비슷하잖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이게 100이 돼? 난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게 한 60밖에 안 된다고 내 느낌으로는. 완성도가 칠판.
그러나의 생략이 보여야 돼. 어디에서 보여? 그러나가 생략이 됐다는 건 뭐야? C 앞에 그러나의 생략이 바로 보여야 돼. C 앞에 그러나의 생략이 보인다는 건 뭐야? 주어진 글하고 C를 갖다가 끝말잇기를 했는데 대칭성이 느껴졌다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100점이 되는 거야. 자, 어디서 느껴져? 칠판. 이 few라는 단어 때문이야. 우리 중부정에서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했잖아. few가 나오면 뭐다? 부정어 느낌을 살리라 했잖아. 해볼게. 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했던 가설, 실험, 증명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네가 만약에 글을 쓰잖아? 그럼 너의 독자들 중에 거의 어느 누구도 네의 결론까지 읽질 않을 거라고. 왜? 아예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아예 지루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 few를 통해서 뭐야? 부정적 평가가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러나가 C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내야 된다. 이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아카데미아는 오프라인의 느낌이 나는 거지. 야, 네 학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배웠지? 그러나 네가 만약에 온라인에서 그따위로 쓰잖아? 그럼 아무도 네 글을 안 읽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지문을 넣고 AI에 넣고 나서 그러나의 생략을 찾으라 그러잖아? 그럼 이 if 앞에를 찾는다. 왜? 아니 글이 3시 방향에서 갑자기 9시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알겠지? 출판.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 거야? 잘 봐. 잘 봐. 내가 강사도 ABC가 있다 했잖아. 저질 C 강사는 어떻게 설명하겠어? 저질 C 강사는 해석을 해보니 C가 적절하지요? 이렇게 하면 가장 저질이야. 그럼 걔는 뭐야? 해석이 안 되면 틀리란 말밖에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적어도 수능날 가면 최소 5문제 이상의 해석이 잘 안 돼. 칠판. 그럼 B는 어떻게 해설하겠어? 강의를? B는. 자, C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왜? 비스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강사 B급이야. 자, 제일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B로 못 가지요? 왜? 댐의 언어적인 약속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왜 그래? 잘 봐.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발견하고 나서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지켜지면 일회용품이야. 안 지켜지면 재활용이 계속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잘 봐. 끝난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예상 1번을 고를 때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끝난 거야. 해볼게. 칠판 봐.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푸는 거야? 자, C가 1번이네? 그럼 어떻게 해? A하고 B를 놓고 다시 한번 푸는 거야. 둘 중에 뭘까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댐 때문에 B로는 못 가요. 이렇게 푼 사람들은 뭐야? 재활용하겠다는 목표가 이미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 왜? 이미 내가 B를 한번 활용해 봤잖아. 그럼 여기서 연습했으니까 또 활용하면 되지. 그럼 요 둘을 끝말잇기를 해. C의 뒷부분과 B의 앞부분을 뭐의 관점에서? 댐의 관점에서. 즉 목표 독해가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돼? C를 바라볼 때 stay의 동사가 될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나?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야. 그냥 C를 바라볼 때. 머물다의 동사, 머물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복수가 있냐? 이렇게 바라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 있으면 CBA, 없으면 CAB 이렇게 끝나버린다.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려. 실제로는. 최소한 2문제 중에 1문제는 이렇게 풀린다고. 그럼 뭐야? 5분이 주어지는데 36번, 37번에 쉬운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어버려. 그럼 뭐야? 어려운 문제를 천천히 풀 수 있게 된다. 됐죠? 출판. 자, 그럼 이제 C까지는 확정이야. 그 다음에 A냐 B냐를 판단해야 돼. 칠판. 어떻게 하라? 재활용하라. 그치? 자, 그럼 C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냥 목표 없이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돼. 나의 목표는 뭐야? stay란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나 이렇게 읽는 거야. 자, 네가 만약에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어느 누구도 그 결론까지 읽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이라는 곳은 참을성을 갖고 있지 않다. 끝까지 읽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stay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미친놈들은 we가 복수래. 아니 we가 복수는 맞지. 근데 we는 뭐야? 나를 포함한 복수잖아. we는. they는 나를 포함하지 않는 복수지. 얘들이 서로 바뀔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 뭐야? 재활용했더니 C를 바라봤어. 뭐의 관점에서? stay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나요? 그때 역시 없어. 그럼 또 탈락. 자,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안 되니까 C야. C 다음에 B가 안 되니까 A야. 그 다음에 뭐야? A 다음에는 B가 돼. 왜? 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댐 갖고 푸는 거야. 봐봐. 댐 때문에 B가 안 돼요. 댐 때문에 B가 안 돼요. 댐 때문에 B가 돼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냥. 댐 하나 끝까지 재활용해서 끝내는 거라고.
읽어볼게. 칠판 봐. 물론 연습이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 연습이니까 칠판. 선생님 그러면 댐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A는 된다는 거잖아. 이것도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연습이니까. 해볼게. 연습이니까. 그리고 너무 중요한 코드가 있으니까 칠판. 자 그럼 A는 되나요? 자 바라봤어. 번쩍. 어디서? 그지? 인스테드에서 번쩍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우리가 기출코드 9번에서 배웠잖아. red하고 instead가 문장 사이에서 연결사처럼 쓰이는데 역접 대조로 쓰이는 게 1, 2학년 때 주로 나오고 3학년 때는 순접으로 나와. 칠판. 단어만 놓고 보면 대칭성이야. 춥다, 따뜻하다, 어렵다, 쉽다, 수시, 정시. 근데 앞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춥지 않다, 따뜻하다, 어렵지 않다, 쉽다, 수시가 아니다, 정시다. 순접의 느낌이 나버린다고. 실제로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기출코드 9번. instead라는 연결사를 발견했어.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언어적인 약속만 체크하면 돼. 끝말잇기 관점에서. C의 끝문장과 A의 앞문장의 사이에서 내용상 대칭성이 있으면서 부정어가 있어야 돼. 춥다, 따뜻하다, 부정어. 어렵다, 쉽다, 부정어. 수시다, 정시다, 부정어. 이 느낌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춥다, 따뜻하다를 찾아야 돼. 어디 있어? 내용상 대칭과 앞문장 부정어. 이게 필요하잖아. 앞문장 부정어 내용 쉽게 보이잖아. don't. do not이니까 여기 있잖아. 부정어 대칭만 찾으면 되잖아. 칠판? 야, 끝에 쓰면 안 돼. 그 말은 뭔 말이야? 앞에 써.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냥 끝에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앞에 써.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좋지. 왜? 얘가 시험에 나올 거니까. 됐죠? 문장 삽입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엄청.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린 또 어떻게 해? 또 재활용. 그럼 여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읽어? stay에 주어가 될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나? 이렇게 읽으라고. 잘 봐. 자, 뒤에다 쓰면 안 돼. 온라인에 인내력이 없어. 대신에 어떻게? 제발 앞에다 써. 그래서 글을 쓸 때, 야, 나 이거 발견했어! 나 이거 증명했어!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나서 가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대다수의 독자들이 알겠지, 처음부터. 아, 얘는 무슨 말을 하려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읽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칠판. 자, 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보이네. 아. 이 대다수 애들 중에 상당수의 많은 애들이 머물 거야. 왜? 첫 줄이 너무 후킹하니까. 그래서 니는 뭐야? 일찌감치 그들의 관심을 잡아낸 거지. 자연스럽죠. 그럼 이 노란색 네 단어만 읽어낸다면 A하고 B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럼 이 댐이 받는 건 뭐다? 여기를 받는 거다. 이렇게 깔끔하게 걸리는 거지. 칠판. 자, 결론. C, A, B, C, B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B 같은 애들은 뭐야? 맨날 답이 맞았냐만 보고 자빠졌다고 결과적으로. 아니라니까. 과정을 봐야지. this 때문에 C, instead 때문에 A, them 때문에 B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자, 그럼 결론은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냐? 내가 처음에 강사 시작할 때 학생이 한 명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빈 교실에서 혼자 이러고 자빠진 거야. 문제 풀고 답에 근거 써보고 문제 풀고 답에 근거 써보고.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난 어떻게 풀었겠어 그때? 해석으로 풀었겠지. 왜? 중요 정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 근데 내가 기출문제를 다 혼자 풀고 나서 느낀 거야. 아, 다 똑같네. 근데 너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 학원에 돈을 냈잖아. 학원에 돈을 내는 이유는 뭐야? 더 빠른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 아니야. 제발. 알려주는데도 그걸 갖다 습득하지 않은 너희도 대단한 놈들이야. 자, 2번 가볼게요. 자, 똑같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접근 방식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그냥 일관성 있게 가는 거야. 칠판. 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어. 그러면 자, 3시 방향인데 1시, 3시, 5시지만 나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읽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같은 방향으로 키워드 하나씩을 잡아봐. 파란색에서 하나, 빨간색에서 하나, 노란색에서 하나. 키워드를 하나씩만. 칠판 보고 해봐. 파란색에서 한 단어, 빨간색에서 한 단어, 노란색에서 한 단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 최종 목표가 아니야. 해석을 왜 해? 중요 정보를 찾으려고. 그럼 이걸 읽었잖아. 그럼 연필자국 어디 놔야 돼? 읽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는 희한하게 연필자국을 이상하게 낸다니까. 나는 읽었어. 왜? 중요 정보를 찾으려고. 그럼 읽었어. 중요 정보를 찾았어. 그럼 거기 연필자국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자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인식을 해. 우리는 변화하는 거에 적응을 해.
근데 미친놈들 이러고 자빠졌다고. 쌤 대박. 디스 언설튼이 나왔어요. 그럼 앞에 언설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언설튼이 없어. 이러고 자빠졌다고. 그럼 맥락상 여기서 언설튼은 뭘 받아? 체인징을 받겠지. 아니 계속 바뀌니까 확신할 수가 없잖아. 세상은 계속 변해. 우리는 그거에 적응하고 있어. 그래서 뭐야? 이러한 변화, 이러한 불확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간의 뇌는 뭐한다? 나대이 법비한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쓴다 이거지. 왜? 바뀌니까. 하나의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인식해, 내 뇌가. 그럼 어떻게 돼? 바뀌면 인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는 끝말잇기를 할 거야. 그럼 그 단락 중에서도 어찌됐든 끝문장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근데 끝문장에 뭐가 나왔어? 나대이 법비가 나왔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나대이 법비는 항상 중요한 정보를 달고 다닌다. 그럼 내 머릿속에 뭐만 남아야 돼?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뭐다?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담으면 된다. 됐지? 칠판. 잘 봐. 옛날에는 이 끝말잇기를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아까 말했잖아. 옛날에 해석이 엄청 쉬웠으니까 해석으로 했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칠판. 이게 없으면 해석을 하면 돼. 이게 없다라는 건 뭐야? 해석이 쉽다는 뜻이니까. 칠판. 그래서 이렇게 풀더라고. 자, 인간의 뇌는 다양한 변화하는 거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한다야. 즉, 하나가 막히면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해석으로 해도 C야 그냥 이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다고. 칠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석의 연결 말고 칠판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더 찾아봐야 돼. 그럼 여기 디스가 있잖아. 이러한 뇌의 유연함. 이러한 뇌의 유연함.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뇌의 유연함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앞에서 또 촌스럽게 플렉서블을 찾으면 안 된다고. 뇌는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이 다양한을 뭘로 받은 거야? 멀티플을 플렉서블로 받은 거지. 그렇잖아.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를 맞는 게 아니고 이 유형이 강해지는 거야. 그럼 이 유형은 지칭어 올수 연결사로 푸는 놈이 강할 수밖에 없다니까. 칠판.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C로 가는 거네. 왜? 디스 때문에. 자, 다소 아쉽지? 왜? B로 못 가는 이유를 밝히기가 힘들어. 왜? B에 힌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선생님, 더 페이스 있잖아요. 더 페이스 쓰면 돼, 안 돼? 자, 유명 인사의 얼굴이잖아. 그럼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수식어가 있는 거잖아. 더 플러스 명사인데 뒤에서 수식어가 붙었잖아. 더 플러스 명사다. 뭘 떠올려? 자, 페이스, 세상이 유일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지만 뒤에 수식어가 붙었잖아. 유명인의 얼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건 쓰지 말으라. 이럴 때는. 됐죠? 그래서 나는 C로 간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 A, B 중에 고르면 되지. 칠판. 잘 봐. 자, 하나가 막히면 다른 방식을 쓰는 거야. 뇌는 이렇게 유연하다고. 그래서 자꾸 변화하는 힌트 같은 거에 우리는 의존하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유연성이라는 건 발견될 수 있어. 어디에서? 대부분의 생물 체계에서. 잘 나왔지? 자, 인간의 뇌는 변화하는 세상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을 써. 그래서 하나가 막히면 다른 걸 사용한다고. 이런 유연함이라는 건, 이런 뇌의 유연함이라는 건 대부분의 생물 체계에서 다 보여진다고. 됐지? 자, 알다시피 B는 힌트가 없었어. 그럼 A를 바라봐야 돼. A라도 힌트가 있으면 좋겠지. 하나, 둘, 셋. 엄청 유명한 애가 떴지? 우리한테는 뭐 진짜로 너무너무 친숙한 애가 뜬 거야. 칠판. 자, 7번에 정리가 돼 있지. 예시는 다 4개만 떠올려 볼게요. 예시가 나온다는 건 앞에 주제가 있다, 뒤에 주제가 있다. 두 개는 똑같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B가 맞으니까 예시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A도 틀리지 않을까요? 아니죠. 여기에다가 B는 모르고 A만 아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게 뭐다? 특정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특정성이 있다면 포 인스턴스가 생략되는 게 좋았겠지. 그지? 칠판. 하나, 둘, 셋. 철새가 나왔다고. 철새. 생물체계에서 특정한 새를 줬잖아. 그럼 이건 뭐야? 특정성이니까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포 인스턴스가 생략될 거다. 이걸 꼭 잡아내야 돼. 그지? 그럼 앞에는 생물체계라는 상위 카테고리, 요 뒤에는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특정한 새 이렇게 나왔잖아. 특정 생물 이렇게 나온 거니까. 됐지? 어찌됐든 이걸로 보든 이걸로 보든 예시잖아. 그럼 앞뒤가 동일해야 돼. 이게 엄청 큰 차이야. 진짜 잘 봐봐.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보여. 근데 그냥 열심히 해석하면 안 보이거든? 근데 목표를 가지고 해석하면 보여. 지식이 똑같은데. 진짜 그래. 내가 못 찾고 있는 애한테 야, 이게 못 찾고 있거든? 이게 못 찾고 있어. 그냥 멍청하게 읽고 있어. 근데 얘한테 이렇게 멍청하게 읽고 있는 애한테 뭐지 이러고 있는 애한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찾아주잖아?
그럼 얘가 맞춰, 그럼. 엄청 간단해. 왜 그래? 예시라는 건 목표가 생겼잖아. 그럼 여기를 갖다 바라볼 때 어떻게 읽어? 그냥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요 관점에서 읽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똑같으면 A, 안 똑같으면 B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나의 목표는 뭐야? 이거지. 잘 봐. 자, 인간의 뇌는 굉장히 유연해. 그래서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를 사용해. 하나가 막히면 다른 방식을 사용해. 그럼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막히면 다른 걸 사용한다고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is blocked가 여기 있어야 돼. is blocked가 어디 있어? 하나가 블락되면 다른 걸 쓴다 했잖아. 그럼 여기에 is blocked가 있어야 돼.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되니까 어디 있어? 유리 뭐야? 어? 죽일 거야. is blocked가 어디 있어? 그지? 새들은 별을 보고 날아다녀. 근데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잖아? 그러면 산 같은 지형을 보고 의존한다고. 그럼 여기서 이 구름 낀 날씨, 이걸 멍청하게 구름 낀 날씨 이렇게 입고 있으면 되겠냐고. 뭐야? 똑같다는 느낌으로 읽었어야 되니까, 아, 별이 안 보이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별이 블락되면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걸 엄청 느껴야 돼. 봐봐, 여기서 1차 재진술이 걸려. 그래 놓고 좀 이따 2차 재진술이 또 걸려.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이거야. is 블락트가 구름 낀 날씨로 바뀌고, 이 구름 낀 날씨가 한 번 더 재진술이 걸려. 좀 이따 느끼게 해줄게. 자, 어찌됐든. 자,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갈 수 있지. 왜? 예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돼? A 다음에 B로 가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아쉬운 건 뭐야? B에는 힌트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출제자가 그렇게 멍청하게 배치하지 않는다고. 칠판 확인해 볼게. 자, 끝말잇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A의 끝부분을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세게 들어와? 얘가 세게 들어오잖아. 근데 왜 이게 세게 들어와? 우리가 당장 지난 시간에 3번에서 배웠잖아. 마찬가지로 그래놓고 이게 뭐라 했어? 과일은 씨를 갖는다. 사과는 과일이다. 그러므로 사과는 씨를 갖는다. 이 내용이 앞에 있는지 이렇게 풀었다고 우리가. 뭐 때문에? similarly 때문에. 이렇게 해서 풀었잖아. 칠판. 아니 배웠잖아. similarly는 뭐야? similarly는 자, 아시아가 경제 위기다라는 주제를 주고 for example 다음에 예시를 얻어서 일본이 경제 위기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국이 경제 위기다라는 예시2를 주는 거지. 이게 언어적인 약속이잖아. 자, 그럼 그대로 읽어볼까? 그대로 읽어볼게. 자, 좀 뭐라 했어? 뇌는 A라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이게 막히면 B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잖아. 우선 이게 주제. 어? 말씀하세요. 좀만 기다리면 안 되나?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자, 처음에 뭐라 했어? 뇌라는 건 변화하는 걸 갖다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A를 보고 근데 A가 만약에 막히면 B를 본다 이렇게 했어. 그래 놓고 뭘 줬어? 예시1으로서 뭘 준 거야? 새를 준 거야. 새는 별을 먼저 보고 만약에 별이 안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지형 같은 걸 본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야? 예시1이지. 자,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similarly가 나오려면 예시2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뇌는 변화하는 걸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얘로 먼저 하다가 얘가 막히면 얘로. 자, 예시로서 새는 별을 보고 날아다니다가 얘가 막히면 지형을 보고. 칠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예시2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 예시2가 이어지면 되잖아. 칠판. 새에 대한 얘기를 예시1으로 줬고 인간의 뇌를 갖다 예시2로 준 거야. 인간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때는 눈이나 코나 입을 보고 인식을 해. 그잖아. 눈이나 코나 입을 보고 인식을 해. 근데 뭐가 필요해? 막히면이 필요하잖아. 그걸 뭘로 준 거야?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준 거지. 즉, 눈, 코, 입이 안 보이면 그때는 우리는 뭐야? 예를 들면 유명인의 캐리커처처럼 그런 거 있잖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만 싹 보여주고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이런 거 한다고 예를 들면. 아니 맨날 그런 거 있었지. 예능인의 캐리커처를 위에서부터 쓱 내리면서 이마부터 쓱 내리면서 누가 빨리 맞추다 이런 거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야? 눈썹에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다고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만 보고 맞추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럼 여기서 이 극단적인 경우가 뭐야? 블락트를 나타내는 거겠지. 아까와 똑같아. 그렇잖아. 그럼 아예 똑같이 걸렸잖아. 그럼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로. 아, 여기는 이제 similarly가 나온 다음에
자, 인간의 뇌라는 건, 인간이라는 건 얼굴을 인식할 때 처음에 어떻게? 눈, 코, 입으로 한다고, 눈, 코, 입. 근데 만약에 이게 막히면 그때는 뭐야? 그냥 캐리커처 선만 보고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깔끔하게 걸렸잖아. 자, 다시 한번. C, A, B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this 때문에 C, for instance 때문에 A, similarly 때문에 B 이렇게 된다고. 최근에 조금 바뀐 게 단락의 앞부분의 힌트를 갖다 뒷부분으로 숨긴다든지 이런 걸 조금씩 시도한다고. 따라서 센서만 잘 켜져 있으면 뭐야? 전혀 지장이 없어. 센서만 잘 켜져 있어. 자, 결론은 뭐야? similarly하고 지칭하고 예시로 풉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3번. 자, 마찬가지야.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갖다 읽는 거지. 자, 주어진 글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 칠판. 자, 이런 글이 뭐야? 아까 말했던 그런 글이네. 얘가 거의 결론에 가깝잖아. 자, 이 지역은 이상한 지역이야. 그래 놓고 왜 이상한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러하니까 결론적으로 여긴 이상하다. 이걸 갖다가 뭐야? 앞에서 확실하게 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뒤에 진술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나온다고. 됐죠? 자, 1899년에 영국의 관리자들은 이집트하고 수단 사이에 경계를 갖다 긋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상태야. 됐죠? 자, B하고 C를 그냥 바라보면 5대5지만 그냥 열심히 해석하면 5대5지만 지칭 올수 연결사를 발견하고 해석을 하면 얘하고 얘를 물고 늘어지는 해석을 하면 그건 뭐야? 얘는 완벽하게 빵점, 얘는 완벽하게 100점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자, 우선 얘 먼저 활용해 볼게. 이러한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이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잖아. 그래서 빵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얘는 아까 우리 배웠던 거지. 지칭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문장 전체를 활용한다. 그러면 대의가 복수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장 전체를 활용하는 거야. 그들은 편하게 반듯한 선을 그어버린 거야. 위도 22도에다가. 누구야? 얘들이겠네. 아까 영국의 관리자들이 이집트하고 수단 사이에 경계를 갖다 긋기로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뭐야? 정확하게 긋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뭐야? 그냥 반드시하게 자대고 그어본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맥락상 이 대의가 관리자들을 받는 건 너무 깨끗하잖아. 잘 봐. 다시 한번. 가장 저질 C급 강사는 어떻게 해설한다? 야, 해석해보니까 C가 적절하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B급은 야, 주어진 글은 C로 가는 게 좋겠다. 왜? 대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A급 강사는, 최상급 강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얘는 B로 못 가. 왜? this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풀어? 지칭 오울세 연결사를 발견한 다음에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지면 가고 안 지켜지면 못 가는데 얘가 더 좋아. 왜? 재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푸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자, C 다음에 A, B를 볼 때 자, 둘 중에 뭘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얘의 시선이지. 얘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이미 이쪽으로 갈 때부터 재활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걸 볼 필요 없어. C의 뒷부분하고 B의 앞부분을 끝말잇기를 하는 거야. 뭐의 관점에서? D's 재진술의 관점에서. 그잖아. 그럼 어떻게 돼? 좀 전에 이러한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이 없으니까 탈락했잖아. 그럼 이 탈락 이유를 또 사용하는 거야, 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읽을 때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목표가 확실하잖아. 뭐야? 선이 두 개 있는지만 보는 거야. 선이 두 개 있는지. 그러잖아. 이러한 두 개의 선이라 했으니까 선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 아, 이건 1899년에 그은 옛날 선. 이건 1902년에 그은 최근 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냥 눈에 쑥 들어와? 나는 2가 목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왜 2가 목표야? 지칭어를 봤기 때문이야. 근데 왜 지칭어를 봤어? 나는 이미 이렇게 풀고 있었으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평소에 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니까. 시험 잘 봐야지. 이런 거 다 헛소리야. 평소에 제대로 하면 잘 보는 거고 평소에 제대로 하면 못 보는 거야. 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B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연습이니까. A로 못 간다 한번 해볼게. 연습이니까. 칠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잘 봐. 선생님, 더 컴비네이션 있잖아요. 더 플러스 명사네요. 그럼 컴비네이션 활용해야 돼? 아니지. 왜? 뒤에 오브가 있잖아. 이러한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의 결합 이렇게 된 거잖아. 따라서 얘는 뭐야? 뒤에 수식어가 있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 이상한 결과야. 그 이상한 결과. 그럼 원래대로 어떻게 해야 돼? 야, 인기 투표를 했는데 송유근이가 우리 학교 잘생긴 남자애보다 인기가 더 많았어. 그럼 뭐야? 그 이상한 결과 이렇게 받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뒤에가 있잖아.
이러한 오래 지속된 갈등의 이상한 결과 이렇게 받아내는 거라고. 됐죠?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유일한가, 그리고 특히 뒤에 수식어가 있는 것만 좀 잘 봐줘. 됐고, 그럼 요 더하고 요 더는 쓰지 않아, 우리는. 자, 근데 얘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오래 지속된 갈등이잖아. 오래 지속된 갈등. 이게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떤 두 그룹 간의 갈등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없잖아. 탈락. 실판. 탈락하면 좋은 게 뭐다? 재활용. 자, 그럼 뭐야? 여기 있는 7줄을 다 읽을 필요가 없지. 나의 목표는 뭐야? 갈등, 갈등, 갈등. 나의 목표는 컨플릭트, 컨플릭트, 컨플릭트. 그러잖아. 자, 오래된 갈등만 생각하고 읽어. 오래된 갈등. 그럼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와 뭐야? 아윤이 뭐야? 오래된 갈등. 한 단어. 갈등, 갈등.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 야, 이러한 갈등을 누가 해결할 거냐? 갈등이 있어야만 이러한 갈등 이렇게 말하지. 근데 철실하게 컨플릭트를 주겠냐고. 안 주지. 칠판. 자, 제발 목표 독해를 해. 오래 지속된 갈등이 있어야 돼. whereas가 엄청 유명한 대칭 단어잖아. 6-1에서 배웠잖아. unlike, while, whereas는 뭐다? 대칭이다.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6-1에서 했잖아. 기출코드. 자, 이집트는 옛날 선을 주장했고 수단은 새로 그은 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갈등이 되는 거지.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와, 선생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잘 찾아요? 아니라니까. 잘 봐. 칠판 봐.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잘 찾아? 이게 아니야. 나의 목표는 컨플릭트야. 그러니까 뭐야? 컨플릭트가 아닌 걸 아예 안 읽은 거라니까? 제발 구분을 잘해야 돼. 결과적으로 이걸 읽었다가 아니고 과정에서 안 중요한 걸 안 읽었다가 핵심이야. 왜? 목표를 잡았으니까.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를 찾고 있으면 키가 작거나 날씬하거나 여자를 볼 필요가 없잖아. 나의 목표는 컨플릭트야. 컨플릭트, 컨플릭트, 컨플릭트. 그럼 볼 수밖에 없지. 지식으로 발전하면 너무 느리고 방식이 도와주면 훨씬 빨라진다. 명심해, 제발. 잘 봐. C, B,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데이 때문에 C, 디즈 때문에 B, 디스 때문에 A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냥. 엄청 결론은 뭐야? 지칭어가 존나 중요하다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칭어가 존나 중요하다. 이걸 배우는 거지 그냥. 근데 맞았다고 좋아하고 자빠졌다. 자, 4번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잘 봐. 똑같아. 자,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고르는 거야. 자, 주어진 글을 꼼꼼히 읽어야 돼. 그 순간 뭐가 보여? 예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그림을 보면 바로 뭐가 떠올라? 이걸 보는 순간. 칠판. 쌤, 저 7-2번이 떠올랐어요. 확실히 예시는 앞에가 어려울 때 주네요. 앞에가 어려울 때 주네요. 저는 딱 읽으니까 파란색은 안 읽어지는데 빨간색이 너무 잘 읽어져요. 아무 상관없잖아. 왜? 두 개는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잖아. 근데 멍청한 애들 어떻게 돼? 파란색만 계속 읽고 자빠졌다고. 왜?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거길 존나 읽는다고. 아니 생각해봐. 봐봐. 읽어볼게. 인그룹이란 말 자체가 존나 어려워 이미. 인그룹은 준거 그룹이 됩니다. 뭔 말이야 이게. 인그룹은 준거 그룹이 됩니다. 준거 그룹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룹이냐면 자신을 평가하는 준거의 틀로서 사용된다. 말 자체가 너무 불편해. 여기 예시들을 읽어봐. 야,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평가해. 그래놓고 존나 자랑스러워해. 왜? 내가 우리 자선단체에 기여했으니까. 훨씬 와닿잖아 그냥. 그잖아. 내가 봉사단체에서 일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해. 내가 쉬는 날 쉬지 않고 누굴 위해서 봉사하니까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확실히 와닿았잖아. 실판. 그냥 읽으면 5대5야. 근데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발견하고 읽으면 9대1이야. 자, 디스하고 에즈브리 지칭어다! 연결사다! 지칭어 먼저 활용해 볼게. 자, 지칭어가 나왔어.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래. 그럼 뭐야?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있어야 되잖아. 자랑스러움을 느꼈으니까 이게 긍정이겠지. 그잖아. 그러면 T스만 물고 늘어지면 그냥 P는 뭐야? 90점이야, 90점. 자, 그럼 C를 봐볼게. 자, 에즈브 리절트에서 번쩍해야 되겠지? 쌤, 저 연결사 발견했어요.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게요. 자,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여기서 번쩍할 수 있었던 건 뭐야? 인과 연결사 2-1을 외우고 있기 때문이야. 자, 뭐야? So, the sense, therefore, as, that's why, comma, the intern 이걸 외우고 있는 상태인 거지. 자, 얘 언어적인 약속 뭐야?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야.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싫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인과 연결사는 앞에 하고 뒤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맥락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만둘게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 칠판.
자, 얘는 앞에 원인, 뒤에는 결과. 원인과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할 거라고. 자, 자기에 대해서 존나 자랑스럽게 느낀대. 근데 갑자기 여기는 뭐야?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안 맞잖아. 아예 그냥 빵점, 빵점. 자, 칠판. 가장 저질적인 강사는 어떻게 푼다? 야, 해석상 C가 제일 적절하네. 이렇게 가장 저질. 자, 그 다음 저질은 뭐다? 야, B로 가면 좋겠다. 디스 때문에. 가장 본질을 꿰뚫은 강사는 어떻게 한다? 야, C로 못 가네. 왜? 인과 연결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지칭호 올수 연결사를 발견하고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을 확인해서 약속이 지켜졌으면 그쪽으로 가. 안 지켜졌으면 못 가. 근데 얘는 일회용품이고 얘는 재활용품이니까 얘를 물고 늘어지는 습관이 있으면 이렇게 풀겠지. 실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C로, 자, B로 가. 그 다음 어떻게? A하고 C 중에 골라. 근데 A를 볼 필요가 있어? 전혀 없지. 그냥 요 둘의 끝말잇기를 다시 한번 해. 왜? 나는 C로 활용한 적이 있으니까. 그럼 요 둘의 끝말잇기를 해. 뭐의 관점에서? 인과연결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칠판.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라는 건 뭘 반영하냐면 규범 효과를 반영한대.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뒤에 쉽게 설명해줬네. 뭔 말이냐면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거야. 같은 관점을. 그래서 예를 들면 구성원 중에 누가 자존감이 높아. 그럼 너도 그 자존감 높은 걸 공유하게 된다 이거지. 그잖아. 예, 긍정적인 자기평가라는 건 이렇게 좋은 모습을 서로 닮아가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칠판. 재활용해. 얘는 뭐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한다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잖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인과로 연결될 수가 없다. 똑같은 이유잖아. 잘 봐. 주어진 글은 플러스였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대. 근데 일로 뭐다? 왜? 여기는 네거티브니까. 똑같아. B에 봤는데 B도 플러스를 얘기하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올 수가 없잖아. 왜? 중간에 인과연결사가 끼어 있으니까. 뭐야? B, A, C가 되겠네. 칠판. 볼게요. 자, 확인의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아, 서로 닮아간다, 공유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A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거지처럼 잘 봐, 칠판. 잘 봐. 해석상 A가 좋네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건 반복이 안 된다니까. 이게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수능에서 시험장에서. 하지만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인과 연결사는 100%. 나는 오늘 이 문제를 맞겠다가 아니고 나는 수능날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풀으라고. 칠판. 자, 확인. 자, 마찬가지야. 읽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읽어야 돼? 열심히 읽지 말고 목표를 가져. 자, 인과연결사 뒤에 뭐가 나왔어?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나왔어.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원인이 있어야 돼. 그럼 난 여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원인만 찾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읽어지네. 야, 이건 좋은 건데 반대로 비교 효과나 연합 효과라는 건 뭐냐면 너의 동료들의 대부분이 빛날 거야. 뛰어날 거야. 근데 너는 너 자신을 그들하고 비교할 거야.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목표가 딱 맞잖아. 내가 기다리는 건 뭐야?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원인을 기다려. 뛰어난 애들하고 자신을 비교하니까 난 초라해질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부정적인 느낌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 됐죠? 자, 결국은 뭐다? B, A, C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칭어 때문에 B. 그지? 역접 연결사 때문에 A. 에저 리절트 C.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럼 결론은 뭐야? 칠판. 지칭어하고 역접 연결사, 인과 연결사. 그럼 봐봐. 그냥 똑같잖아. 그냥 뭐야? 지칭어 올수 연결사만 세게 읽으면 끝나버린다고. 특히 지칭어하고 연결사. 근데 지칭어하고 연결사를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게 뭐다? 가랑비 독해 숙제하는 과정이야. 한 줄 해석을 하면서 연결사하고 지칭어가 나오면 멈춰. 딱 멈추고 연결사면 뒤를 예상해. 지칭어면 앞을 예상해.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지칭어하고 올서의 센서가 예민해지면서 엄청 숙달될 거 아니야. 그것만 하면 되지. 근데 미친놈들이 맨날 A, B, C 매라고 문장삽입 문제가만 푸니까 안 되지. 됐죠? 자, 그럼 뭐 나머지 똑같겠지 그냥. 보나 말하니까 그냥. 그걸 계속 증명했잖아. 1월 달에도 증명했고. 당장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면 똑같은 그것도 빼박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걸 시험 볼 때 느끼는 A와 채점할 때 느끼는 B가 있을 뿐인 거지. 그래놓고 점수가 안 올랐다고? 또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 빠지고 미친놈이지. 됐죠?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은